노후 준비의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창희 대표님 또 다시 모셨어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이시고, 한때는 최고의 이 자산 관리 전문가이시고, 이 금융 경영인이셨는데, 또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의 강창희 대표님 오늘 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그 영상이 저희 끝내주는 경제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거. 그렇죠. 불안하고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막 질문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대 자녀가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교육해야 될지, 특히 이제 금융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참 제 애들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이 자립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립이 첫째가 행위의 자립, 그 다음에 의식의 자립,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 이 세 가지를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놓고 갑자기 성인이 된 애들 때문에 그 성인 자녀 리스크잖아요. 네. 지난번에 또 강조하셨던 자녀 리스크.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우리가 남의 눈에 너무나 의식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의식의 자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은 뭐냐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다들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 자유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항상 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지난번에 예고드렸다시피 연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3층 연금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못 다루고 넘어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3층 연금이라는 게 일단 어떤 거고 왜 중요한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70~80%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야 되는 게 그게 연금이 중요성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다 가입하고 있는 사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요즘 20대, 30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국민연금 본인이 나중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기만 하고 날린다. 정부를 못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고갈될 거라는 연금 그 적립 금액이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또 뭐 30년, 40년 후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게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재정이 문제지 개인한테 못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나라 재정이 문제겠죠. 그리고 연금 개혁,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거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손해다 이렇게 더 생각을 할 수도 있진 않습니까?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를 좀 해보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이런 그 연금 이것도 무관심해서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이 안 되는데, 저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좀 희망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씩씩하거든요. 목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젊은 그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연금 이런 걸 제대로 하는데 투표를 해주겠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가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투표율도 높이고 막 관심을 갖고 이런 이 제도 개혁도, 저는 우리나라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주화 같은 거 그리고 볼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연금 개혁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눈앞에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뭐 30년, 40년 다들 그러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는데 네. 그거를 미리 깨달아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이가 20대 들어선 아이가 있고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내고 40년 뒤에 받는 이 내가 네. 지금 조금 덜 내고 예. 아껴서 모아서 나 네. 혼자 굴려가지고 네. 40년 뒤에 나는 좀 재산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옛날에는 왜냐하면 오래 살지도 않았고 또 자식들이 부양한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 보니까 가장 의지가 되는 거는 단 한 달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가장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랄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은요. 이 연금이 소득의 9%가 이제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4.5% 본인이 내고 4.5%는 그 회사 네, 네. 또는 자기가 취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기 때문에 자기만 안 내면 자기만 손해져도 그리고 그러네요. 예, 예. 아, 그리고 돌려받을 땐 다 돌려받는. 예, 그리고 다른 그 사적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비용 같은 게 다 제하고 연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국민연금 그 공단에서 그 국가기관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만큼 유리한 게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펀드 같은 예. 것보다도 국민연금이 그렇죠. 더 유리합니까? 이런 펀드는 다 고액 연봉자들 월급 주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리고 자기는 내는 거야. 반만 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굉장히 유리한 예. 재테크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도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그리고 그렇군요. 수익률도 보면은 퇴직연금보다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예. 덜 내려고 하지 말고 잘 예, 내고 예. 잘 받아야 예, 한다. 그리고 감시를 하고 네. 개혁을 하게 잘 개혁되도록.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내고 네, 예.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퇴직연금 그 다음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지난번에 잠깐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또 네.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제가 금년 여름 기준으로 해서 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그 미국이 제일 높아서 8% 정도고요. 일본이 4% 약간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2%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저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연금 퇴직연금 수익률을 DB형 그 회사가 책임져주는 그 DB형 연금과 가입자가 책임지는 DC형 연금은 그냥 합쳐가지고 수익률 얼마다 그러는데 DB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대해서 가입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니까 네. 수익을 못 내면은 회사 돈으로라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DC형 지금 가입자로 보면 절반 정도가 DC형에 가입해 있고요. 네. 아직 그 적립금으로 보면은 한 60%, 40% 정도가 DC형인데 네. 앞으로 대세가 DC형이 될 거예요. 네. 그 DC형 연금만 갖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 정도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 연금 자산의 80% 정도를 이 투자형 연금에 투자형 그 금융 상품에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은 55% 정도가 또 투자형 그 상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 80%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니까 요즘 뭐 금리 3% 정기연금리 3% 될까 말까 하니까 수익률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80% 투자 상품에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투자 상품은 또 반대로 깨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에 운용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가입자들이 만약면 이 금융 상품에 대한 운영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런 게 안 돼 있는 게 지금 문제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아까 DB형은 그러니까 옛날 퇴직금처럼 정해진 금액을 그냥 회사에서 네, 알아서 예. 돌려주는 예. 연금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DC형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DC형이 문제죠. DC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서 예, 이렇게 예. 액수가 달라지는 거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그 주인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노후에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퇴직금에서 흘러와가지고 웬만한데 제가 방송할 때도 MC분한테 퇴직금이세요? 퇴직연금이세요? 퇴직연금이면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이세요? DC형이세요? 그 말에 대답 못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자꾸 남의 탓하면 안 되죠. 아. 본인들이.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젊은 분들이 퇴직연금 신경 좀 써야겠다 이제 네. 대표님 말씀 듣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은 네. 뭘 해야 됩니까? 우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그 퇴직연금 백만장자, 그러니까는 이 퇴직연금으로서 적립된 그 자산이 1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한 13억 이 정도 사억 되는 사람이 4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것만 잘하면 노후가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회사 입사할 때부터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내가 내는 거에 대해서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더 회사에서 내주는가?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입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입사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노후와 관련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투자상품의 80%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이 사실은 30년, 40년 장기 펀드에 적립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뭔가 하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좋은 상품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박쳐놓은 채로 돈을 오히려 구워가지고 재테크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당신은 펀드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회사 들어가가지고 퇴직연금 직접 운영해야 되니까 그때 펀드 고르는 공부 같은 걸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65%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은 그냥 무관심한 채로 그 돈 빌려서 재테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예요. 우량 상품 고르는 노력. 네. 그다음에 적립식은 이게 펀드로 30년, 40년 매달 얼마씩 내는 거니까. 네. 그 적립식이라는 게 쌀 때는 기분이 참 나쁜데 수량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비쌀 때는 기분 좋지만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사요. 네. 그래서 평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적립식 그 투자, 그걸 매직 파워라고 그러는데 네. 그 적립식 투자의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시작할 때 10,000원이었던 거가 계속 떨어져서 5년 후에는 2,000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5년 후에는 10,000원이 됐다. 10,000원이 2,000원 됐다, 10,000원 됐다. 근데 그 사이에 돈은 1,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2,000원에 샀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1,200만 원 들어간 거가 평가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0원 돼서 뭐 원금 정도 돼 있겠네요. 근데 2,410만 원이거든요. 아, 그걸 계산해 보네요. 왜냐? 2배가 된 거네. 2,000원일 때는 기분 참 나쁜데 5주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하고 적립 투자의 그 마력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량 펀드를 골라야 되니까 네. 그 고르는 공부 같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지난번에 대표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전에 했던 IRP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약간의 목돈이 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뭐 수익률이 아주 낮더라고요. 그리고 다 예금에 들어있는데 그것 정기예금도 되게 이율 낮은 1점 몇 %짜리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훨씬 높은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정기예금만 바꿔도 그런 거 앱에 들어가서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개인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연금은 MZ 세대의 경우에 좀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다른 돈이 전혀 없는데 뭐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 들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재인연금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은 국민연금도 가입 안 돼 있고 퇴직연금도 가입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약간의 금액이라도 그 개인연금,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2년 3년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오래오래 가입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연금이 전혀 없다면 개인연금이라도 좀 얼마씩 해두는 게 좋다. 다른 특히 이제 연금이 자영업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IRP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네. 그런 걸 좀 가입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해 있는 분들, 근로계약 맺으신 분들은 지금 퇴직연금이 예, 다 있고, 말씀하신 있고, 소득 있는 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그죠. 소득이 그 두 개만 국민연금이 제대로 해도 있고.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것조차 없는 분들은 그런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연금 있는데 그거 얼마씩이라도 들어두는 게 좋다.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예. 이런 창업하신 분들이 조금 더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그렇습니까? 뭐 손해 보는 게 뭐냐면 그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네, 네. 저는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 연금은 이 절세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금 문제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지금 절세 상품을 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그걸 잘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연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IRP 같은 거는 정말로, 왜냐하면 그건 소득공제가 되니까 우선 먹고 들어가거든요. 네, 예, 네,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RP를 예.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예, 한다. 예. 네. 그 요새는 또 정부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 내놓는데 네. 청년 저축 관련된 예, 것도 예.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저축 네. 적금 제도라는 것도 있고. 저는 그 그건 좋은 어떻게 제도라고 보세요? 생각하고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뭐 월 한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정도까지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금리를 봤더니 놀랐는데 정기형 금리보다 1, 2% 높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가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꼭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재테크를 하더라도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 모으는 데는 이런 상품만큼 좋은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세대들이 이 종잣돈 마련하는데도 이 제도는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잣돈 하면은 또 많은 청년들이 예.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모이면은 거기다 넣어서 확 불려서 뭐 예를 예. 들면 5천만 원이라도 만들어 놓고 1억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들. 근데 이제 생각하는 뭐냐면 것 같아요. 그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은 뭐 꼭 나쁘다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선진국의 경우는 그런 상품들은 대개 뭐 아니면 도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약간만 하거든요. 그걸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보통. 오락용. 예. 왜냐하면 돈 벌면 기분이 좋고 못 벌더라도 오락했으니까 됐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그렇게 변동폭이 심한 거에 모든 재산을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럽니다. 트레이딩 주머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주머니가 세 개가 필요한데 첫째는 저축 주머니. 그러니까 원금 깨지면 절대 안 드는 돈.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 쓸 돈은 예금 상품에 넣으라고 해서 저축 주머니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 연금처럼 20년, 30년 장기로 해서 노후 대비하는 상품은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 두 가지가 필수 주머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황 예측해 가지고 단기 재테크하는 자금 있죠. 네.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주머니인데 트레이딩이 나쁜 거가 아니고 네. 반반이다 확률이. 그래서 그런 상품은 그런 상품에 맞게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을 정해서 한다. 네. 예, 예. 비율을 얼마나 가져가야 됩니까? 그거는 젊은 저기 분들 같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그 주머니는 그 별로 확률도 높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딴 일을 한다든지 원고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 10% 이내에서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네. 아무리 많아도 20%는 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네, 네, 그건 인정해야죠. 예. 그렇군요.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젊은 분들은 네. 집 사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네. 이렇게 뭐 조금 주식이나 이런 걸 뻥튀기 한번 하고 싶은 게 집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네. 몇 억은 있어야 대출 받아 더 해가지고 네. 산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받고 이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거. 참만 약간만 좀 참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러게 되면은 이 부채가 초기에는 많아요. 왜냐하면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도 월부로 집 사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의 안정도 있기 때문에 집 사는데 노력하는 건 좋은데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과다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네. 월부로 사는 거하고 빌려서 사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개념? 월부로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30년 40년 모기지로 사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매달 얼마씩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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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적금 붓는 거나 비슷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한 번에 빌려서 계속 갚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한 번에 빌려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무슨 이 뭐랄까 집값 하락 현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렇죠. 주택 빈곤, 하우스 푸어의 염려가 있거든요. 네, 네. 제 친구 지금 동경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에 1억 2천에 사가지고 우리 돈으로 3억 6천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한대요. 우리 돈으로.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 빚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50대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는데 50대의 가계 부채가 평균 가구당 1억 8천이래요. 1억 800 참. 자산이요? 예, 자산. 아니, 그러니까 부채가. 가계 부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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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노후에 나타나면 네. 주택 빈곤, 하우스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100%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저는 이 정황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네, 네, 네. 그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을 사는 거는 돈으로 또 이렇게 환산이 안 되는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리해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냥 영끌 이렇게 해가지고 과다한 부채를 안고 사는 거는 참 조심해야죠. 네. 네. 다시 아까 그 청년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그 네. 종잣돈을 그래도 조금은 마련해놓고 네. 시작하는 게 연금 시작하는 게 좋은 겁니까? 개인연금 같은 거 들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남았으면 한 1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을 들고 나머지는 무슨 다른 데 하고 네. 아까 말하는 그 정부에서 하는 청년 저축대도 네, 같은 네, 거 든다든지 네. 이런 건 좋은데 뭐 지금 당장 눈앞이 걱정인 사람이 모든 돈을 다 연금으로 들려면 왜냐하면 연금은 도중에 해약하게 되면은 그동안 연금 세제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정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돈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오래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50만 원 말씀을 하셔서 네. 지금 딱 또 이렇게 질문이 네. 들어왔던 게 네.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청년인데 네. 요거 한 등록금 융자 갖고 생활비 아끼고 그러면 한 50만 원 남길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질문이 아까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정도는 청년 네네네. 저축 그걸 활용하고 한 10만 원 정도만 뭐 개인연금 좀 든다든지 네네네. 그런 게 좋을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는 국민연금이 약간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걱정은 되는 게 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은 괜찮은데 네.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고 시간제로 일하고 그러면 또 국민연금도 가입하기가 힘든 청년들도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소득이 있어야지 국민연금은 가입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도중에 2, 3년을 쉬었으면은 나중에 그 쉰 동안은 추납이라고 해서 네네네.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죠. 추가 납입을 예, 잘 예, 활용을 예, 하고. 예. 그때는 근데 회사에서 예. 4.5% 내주는 거는 안 내주는 거겠죠? 국민연금이요? 추가 납부를 할 때는 그거는 예, 예. 9%를 내가 그거는 제가 아마 안 해줄 안 거죠. 해주고요. 네, 네. 본인이 부담해도. 예, 예, 예. 그래도 예, 이익이다. 예,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강 대표님께 이것저것 막 제가 여쭤봤는데 너무 잘 답을 다 해주셨는데 혹시 그 청년들한테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당장 눈앞에 몇만 원이 아쉬웠기 때문에 미래 일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좀 젊은 시절의 간접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서 힘든 가운데 조금씩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미리미리 깨달은 것 같은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든요. 네. 아, 옛날에 그러지 좀 잘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금방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연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다시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강창희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네. 국민연금 진짜 중요하다. 국민연금 제일 좋은 재테크다. 이거하고 퇴직연금은 취직할 때부터 잘 챙겨라. 회사하고 얘기해서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돈이 조금 있으면은 뭐 청년 이 저축이나 이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혜택 주는 상품들 많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여유가 생기면은 또 개인연금 들고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포션은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에 투자하든지 이런 트레이딩 주머니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산 형성 주머니 운용하는 식으로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우리나라 그 20대 남성의 그 연간 평균 매매 회전율이 주식이 6,800%, 68번을 사고 팔고 한다거든요. 아, 그러면 일에도 소홀히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재테크에도 성공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아,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노후를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경제뿐만 아니라 의식과 행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강창희 대표님 또 나중에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